예, 주블리 안보특강 타이틀이 좀 새로워졌지요. 올해 들어서 이제 기상나팔에서 진짜 사나이로 바꿨습니다. 진짜 사나이 김병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중에 오셨다고요? 내랑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오늘 기간보고 1일차입니다. 예. 그거 하다가 왔는데 오늘 기간보고는 국방부에 관련된 각 기관들 보고를 받고 예. 그다음 현안 질의를 오늘 하고요. 내일은 이제 경호처라든가 또 관련 다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또 이제 질의하고 오늘하고 내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까? 네네. 경호처에서 누가 나옵니까? 경호처는 내일 차장, 뭐 본부장, 부장급들 불렀는데 예. 내일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저가 나올까요? 네. 뭐 지금 조사 출석을 하라고 그래도 뭐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지금 빼고 있는데. 네. 근데 오늘 1차 오늘 기간 보고 때는 거의 다 나왔고요. 방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하고 전 정보사령관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국정조사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45일까지니까. 45일 하고 또 연장할 수 있죠. 네, 연장할 수 있는데 한 2월 말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기간 보고를 받고요. 오늘은 8개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시작이 됐고, 다음 주는 이제 청문회 형식으로 예. 그 증인들, 개개인들을 불러서 한 3번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고 또 현장 조사도 갑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하고 아주 그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아주 기간 보고를 받아봤는데 역시 국방부가 은폐 축소하려는 노력이 많다. 왜냐하면 국방부, 합참, 뭐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기관들이 보고했거든요. 아주 축약해서 했었고 제일 핵심은 계엄사령부하고 그 예하의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쏙 빼버리고 자신들 기관에 그것만 아주 국한돼서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아주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거 준비해서 보고하라고 요구를 한 상태였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실 청문회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윤석열이 빨리 체포해야죠. 윤석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일걸요. 네, 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또 증인으로 예. 채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끄집어내야죠. 네, 네. 끄집어내서 와서 국민들 앞에 수사기관에 가면 사실 국민들 앞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수사 결과만 우리 국민들이 아는데 국정조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질의에 따라서 본인이 답변하는 그 태도나 이런 걸 보고 진실로 접근해 가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윤석열이가 왜 그런 걸 했는지 아직도 왜 뻔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내란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은 윤석열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그 합의가 안 됐고요. 예. 오늘 오후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때 나오는 증인들에 한해서는 합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이걸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피해자들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국회의장 의원식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뭐 김어준 뭐 이런 피해자들을 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더 가가는 헌법재판소에 있던 재판관 또 민주당에 추천했던 분을 또 하더라고요. 예. 헌법재판소는 재판하는데 그러니까요. 왜 국정조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벌써 수작이죠. 방해하고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실 새로운 것은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들이 일단은 국방부 차관한테 2차 체포 윤석열 할 때 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걸 확답을 받았어요. 예. 2차 체포를 곧 앞두고 있는데 군인들을 더욱 이번에 범법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본인이 경호처에 답변을
그 요구를 했다 하고 김선호 차관이 네, 예. 경호처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확실히 했다. 그다음에 1차 때 또 따져 물었거든요. 예. 1차 체포 집행할 때 군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에 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확인했느냐. 그랬더니 그건 뭐 아직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예. 네, 그거 빨리 그거를 일단 확답을 받은 거고요. 지금 경호 쪽에 나가 있는 것은 55 경비단 하나입니까? 군에서는? 두 개죠. 거기는 33 예. 군사경찰대하고 예. 그다음 55 경비단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부대가 나가 있는데 사실은 33 군사경찰대가 울타리 경계를 해요. 예. 그리고 55 경비단은 일부는 간저를 경계하지만은 33 군사경찰대도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주 임무가 용산을 경계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거기에 투입을 자꾸 하려고 해서 뿌리를 그 확답을 받은 거고 그다음 그 두 개 부대는 경호처에 지금 작전 통제돼 있느냐 배속으로 돼 있느냐 확인하니까 배속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차이입니까? 배속은 작전 통제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네. 작전 통제는 작전만 부대 운용 여기 투입해 이런 걸 하는 거고 배속은 전반적인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도 경호처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저 통제력이 훨씬 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배속에서 해제를 해라. 이제 지금은 대통령도 곧 체포되고 하면은 필요성이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해제가 필요하니까 좀 검토하라고 했고요. 그럼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속에서 해제 그거를 일단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국정조사하는 앞에 내란 조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서 제가 네. 그걸 못을 박았었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밝힌 것은 지금 계엄 때 합동참모본부하고 지작사령부가 역할이 뭔지 불분명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합참이 계엄 비상계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실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궁을 했더니 그것이 거의 확인이 됐고요. 왜냐하면은 예하부대에서 이루어진 계엄군의 동태 이런 걸 합참으로 먼저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엄사령부는 처음부터 설치가 되질 못했거든요. 그 설치하는데 6시간이나 구성하는데 임시 조직이니까 한 10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합참에서 다 관여가 됐다라고 보이고 지작사령관은 전방 강원도하고 경기도 전방을 다 담당하는 한 30만을 지휘하는 아주 핵심 사령부입니다. 거기가 뭘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본인은 뭐 떳떳하게 비상계엄과 관계없이 어떤 병력도 출동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안규백 의원을 통해서 저 발언 시간은 끝났고 해서 예. 지적을 해라. 지작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부를 한 거예요. 예. 계엄사령부 밑에 있는 예. 지구계엄사령부. 그래, 그거 사령관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니까 인정을 했고, 한 2시간에 걸쳐서 지구계엄사령부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계엄에 깊숙이 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여지없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뭘로 공격? 강선영 의원이 그래서 제가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뭐 외환 유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김병주 의원도 전에 오물풍선이 넘어오밀 때 그 GOP 선상에서 이렇게 요격을 하라고 했다. 그때는 저는 대공학이면은 공중에서 예. 터지는 거예요. 예. 이건 북한의 탄이 안 넘어가는 그런 조치들을 능력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외환 유치대에 동의한 것 같이 해서 그것도 구분을 못하냐. 그거는 군사 분계선에서 당연히 적이 넘어오면은 전술적인 조치해야죠. 간첩이 군사 분계선 넘어오면 쏠까요 말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소대장이 전술적인 조치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당에서 따지는 것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 김정은에 대해 욕하는 전단이
많이 떨어뜨렸으니 그러면 당연히 북한 군부에서는 우리에게 도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적대가 될 수 있고 외환유치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오물풍선도 전방에서 날아오는 이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점을 타격하는데, 원점은 오물풍선 원점은 통상 북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에서 15km 후방에 있어요. 거기는 소화기로 쏟는 것이 아니라 하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로 쏴야 되잖아요. 그럼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 것들을 유도한 것을 따지는 것인데 그 개념도 모르고 김병주 이름을 파느냐라고 제가 혼을 내고 강선영 의원도 군 출신이죠. 네네. 뭐 특전사 출신이라든가 뭐. 특전사에서도 근무한 것 같고 주로 예. 이제 육군 항공이었죠. 헬기 조종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네. 입장이 다르다고 그렇게 네. 막 억지를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군의 명예가 있는데. 그나저나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내란성 불면증, 네. 아주 뭐 내란성 우울증까지 지금 시달릴 정도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님 모셔서 내일 할 것 같습니까? 내일 할 확률이 가장 많은 것 같고, 하여튼 내일 하고 이번 주 내에는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갖고도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네. 한계에 부딪혔어요. 네네.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내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지금 내일 하면은 제일 낫죠. 예. 지금 여건이 많이 조성됐잖아요. 경호처장도 그만뒀고, 예. 경호처 차장도 소환을 3번이나 했는데 불응했으니 체포영장 아마 오늘쯤 받을 거라고 전 봅니다. 신청했잖아요. 예. 그럼 들어가면서 같이 체포를 해버리면은 제일 우두머리를 딱 제거해버리면은 그게 쉽게 무너질 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경호처 내에서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윤건영 의원 얘기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뭐 총으로 안 되면 칼이라도 막으라 했다 이런 얘기를 제보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예. 게 오면서 경호처 내에서 훨씬 더 격앙이 됐다. 이거는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반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 그 안에서 설랑설레 하는 것 같고, 또 장기 휴가 가는 한 달짜리 휴가 가려는 네.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크램을 짤지 몰라도 밀면 밀리겠다는 그런 분위기인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 경호차장이나 경호본부장은 발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난주에 선무방송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이 막는 경호원들한테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정어리 TV에서도 그러고 또 그 국수본이나 저기에서도 실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 법을 위반하는 거다. 그리고 소환시키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주는 거죠. 특히 또 뭐 네. 순순하게 응하면은 선처해 주겠다 이런 네. 부분도 저는 참 좋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 앞에서 마이크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일어나는 소상한 얘기를 또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 당에서도 메시지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경호처가 무너지는데 많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스르르 열리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도 저렇게 강경한 놈들 극렬분자들이 있기는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3차 저지선까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헬기를 이렇게 위에 상공에 투입해가지고 레펠 타고 내려가서 딱 끄집어내는 것.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수방사나 이런 데 협조를 하고 예. 하면은 되는데 그것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경호처 내에서 또 비행금지 구역은 수방사도 통제하지만 핵심 구역은 경호처가 또 통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울타리도 경호처가 통제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영장에 포함을 하면 충분히 되죠. 그리고 알려주고. 예. 영장에는 왜 그 군사보호시설구역이나 군사 핵심 보안시설에는 기관장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그건 예외로 했잖아요. 이번 건은 체포하러 들어가니까 예외다. 그래 비행금지구역 헬기로 들어가는 것도 예외다. 이런 것까지 체포영장에 들어가면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고 제일 쉬운 거는 또 그 대통령 관저가 산 위에 있잖아요. 예. 그쪽 울타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예. 그 울타리 타 넘어가는 게 제일 쉬워요. 아, 그렇죠. 이중 철조망이긴 한데 예. 사다리 놓고 그 위에 윤형 철조망이 이렇게 그 철망 위에 있어요. 예. 왜냐면 저 전방에 가면 그 GOP 철책선처럼 예.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이제 사다리 놓고 그 위에는 매트릭스 같은 거를 예. 깔면은 넘어갈 수 예. 있거든요. 그럼 뭐 훈련된 그 경찰 특공조 같으면은 그 한 5분이면은 그 그런 걸 만들고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정문이나 이런 문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보고 근데 그 장애물이 원체 많고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장기전까지도 대비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동원되는 경찰관들한테 기저귀까지 준비를 해라 이런 지시가 네.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번에도 어떻게든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호처가 되든 또는 제압하러 가는 경찰이나 수사관이 되든 저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럴 경우는 피해를 감수하고는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밀어붙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일정하게 대치할 경우는 또 밀고 당기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1차선이 무너지면 2차선에서 또 한번 저지하고 이렇게 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거기 뭐 장애물 아무리 해도 말씀드렸지만 그 울타리라는 것이 철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타 넘어가도 철망 이거 뭡니까? 카터기로 요만하게 잘라버리면 되죠. 작은 문을 만들면 금방 되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문을 부수어서 보수하는 것보다 그거 예. 해서 보수하는 비용은 뭐 몇십만 원이면 될 테니까. 어차피 저기 다 걷어버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제 네. 새로운 대통령이 저기 들어갈 일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럴 확률이 있죠. 네. 저거 폭파해버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네, 뭐,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은 저기는 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면 저기 안 가고 원래대로 간다든가 준비하는데도 일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돌려줘야 되죠. 네. 외교부 장관 서로 하고 싶어 할까요? 근데요. 네. 지금 그 뒤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네. 엊그저께부터 이제 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경호원들이 이렇게 그냥 돌아다녔는데 지금 보면 뒤에 이렇게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저걸 전술 배낭이라고 부릅니까? 저거는 뭐 무기가 들어있나요? 저기 아마 무기가 들어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소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건총 같은 경우는 몸에 숨길 수가 있는데 건총이나 뭐 저격수총이나 그런 것들은 저렇게 다닐 걸로 보이고요. 저런 것도 하나의 심리전으로 저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들어오면은 뭐 네, 예. 그냥 두지 않겠다. 네네,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그냥 안 두면 쟤네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보일 확률이 있는데 사실 저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당은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아가는데 저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하는 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는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내 한번 보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런 모습은 사실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변호인 측, 윤석열 변호인 측은 내전이라는 단어를 썼었지 않습니까? 예. 네, 잘못하면 내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데 최악의 경우 그런 것들은 최악의 경우로도 막아야죠. 만약 내전으로까지 간다면 이것은 국가가 진짜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진짜로 대통령을 2년 반씩이나 한 사람이 저렇게 국가를 9조각 내려고 하고 파탄을 내려고 하니 너무나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한 거죠. 지지리도 못 났고. 네. 김성훈 차장 이자가 아주 강경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이자 지금 뭐 세 사람 손꼽지 않습니까? 네. 김성훈 차장,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네. 이 세 사람만 제거하면 그냥 경호처는 스르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그거 지금 정리하라고 사실 지금까지 참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참은 거죠. 그 독사의 이빨을 빼는 작전을 저는 독사의 이빨. 국수본이 하고 있다고 봐요. 예. 독사가 독이 많지만 이빨만 빼면 하나도 안 무섭죠. 안 무섭잖아요. 예. 그 독사의 이빨이 요 지금 말씀하신 3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성훈, 이강우, 김신. 이 3명만 딱 뽑아내면은 이제 하니까 지금 경호차장은 이미 3번 소환을 했고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오늘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명에 대해서도 그런 대의 명분을 쌓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네. 3명을 독사의 이빨으로 보입니다. 그걸 딱 제거를 해버리면은 독사라 하더라도 뭐 독이 없는데 독사의 이빨 아주 참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예. 그렇게 뽑아놓고 네. 무력화시켜놓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그날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나오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12월 3일 날 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또 새롭게 확인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12월 3일 날 그때 하나같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무위원들조차도 언제 알았나 했을 때 뭐 TV 보고 알았다. 22시 20분 30분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특전사나 수방사나 이미 5시간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서 발표했죠. 뭔가 하면은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2가지였는데 하나는 헬기장을 준비를 미리 하고 5시간 전에 그다음 헬기 부대에 출동 대기 태세를 한 그날 12월 3일 날 오후 한 5시 반경에 내렸고요. 헬기 대기해라 하고 그다음 5시 10분경에는 헬기 부대는 거기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충북에 있고 경기도 이천에 특전사하고 707 부대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 충북에서 날아와야 되잖아요. 헬기가 날아오면은 어디 내리는가 하면은 병력을 싣고 출동해야 되니까 연병장에 내립니다. 특전사 연병장이 아주 넓게 돼 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평상시는 축구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축구 골대도 설치돼 있고 뭐 여러 설치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 골대든 뭐 이런 골대든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17시 한 반경에 치워라. 다 치우고. 치우고 그다음 운동장 주변에는 그 길이 잘 발전돼 있어요. 도로가 특전사는 그럼 가로등이 다 있었는데 가로등도 다 끄라. 왜냐하면 가로등에 불이 있으면은 헬기는 야간 비행할 때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야간 장비를 써서 어두움 속에서도 아주 밝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불빛이 있으면 오히려 조명에 방해가 되죠. 방해되죠. 그리고 거리도 착각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다 끄고 이런 헬기 착륙장도 준비하고 헬기 대기태에서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보면은 안전센터라고 해서 서울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한 17만 개가 있어요. 그거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발사항이라든가 비상사항 또는 뭐 통합방위 이런 거 할 때 거기 작동이 돼서 쓰는데 그것이 평소에 협약을 해서 특전사하고 수방사와 연결은 돼 있어요. 근데 평소는 못 보고
훈련이라든가 통합방위 사태가 되면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예. IP를 그 수방사에 한 10개, 특전사는 뭐 2개 이렇게 줘놓고 그리고 수방사 특전사는 그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사령부의 사항실이 있습니다. 예. 작지 통제실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모니터링이 돼 있어요. 그거를 17시 반부터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서울의 곳곳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의 이동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남동이라든가 예. 국회의사당 쪽이나 예. 또는 수방사 같은 데는 압구정동 이런 데 버스로 또 이동을 하는 병력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통상 보면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동로는 어떻게 하고 뭐 왜냐하면 그 도로 상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혹시 평선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가 공사하면은 막힐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은 얼마나 이동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계획을 준비를 치밀하게 했군요. 네, 그래서 수방사는 17시 오후 5시 29분에 열어서 보기 시작을 했고 여러 군데서 특전사는 그날 17시 50분부터 열어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5시간 전에 그 실무자들하고 그 개선 정보 작전 개선은 그걸 보면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TV 보고 알았다는 건 완전히 센 거짓말이군요. 네네, 그거는 뭐 이미 알려졌던 사항인데 더 확실해진 거죠. 그런데 최고위원님, 그 네. 서울시 CCTV 안전망 네. 센터망인가? 네. 서울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접속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서울시장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 협약을 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경찰, 뭐 검찰 이런 소방서 이런데 IP를 줘놓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걸 언제 보라는 걸 협약을 할 거 아니에요. 군은 통합방위사태라든가 훈련 때 봐라. 소방 같은 데는 또 불 같은 게 나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경찰들은 범인 잡기 위해서 어떤 데 보라고 협약을 합니다. 예. 모를 때는 알아서 열어서 볼 수 있는 권한을 줘놨기 때문에 서울시장까지는 최초는 몰랐을 수 있지만은 조금 나중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몰랐다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번에 안에 오세훈 시장이든 지자체장들은 이번에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다 계엄사령부는 계엄이 걸리면은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관장을 해요. 지자체까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반을 보내라고 하고 거기에서도 협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는 그 관련 회의를 하는 거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저항한 데는 거의 없잖아요. 예. 우리는 여기 위헌적이니까 못한다. 협조 못한다. 이렇게 한 지자체장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언론에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거는 단순 가담이든 일부 가담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국정조사 때 밝히려고 합니다. 예. 네. 국정조사 때 이번에는 포커스가 계엄사령부에서 실제 병력이 투입됐던 국회나 선관이나 뭐 뉴스공장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이면에는 각 도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돼 있었고 그런 그 지자체하고 협조를 하고 이미 6시간 동안 한 거거든요. 만약 이것이 하루 정도만 갔어도 이미 행정기관에 계엄사령부 들어오는 사무실도 협조하고 뭐 동사무소, 군청 뭐 이런데 서울 같으면 서울시 구청 이런 데까지 다 협조하고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수사에서도 나오는 수사 결과가 그동안 국방이나 운영이나 또는 행안위에서 우리 국회에서 밝힌 내용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지. 예. 그래서 사실 제대로 확인하려면은 지역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 지구계엄사령부가 뭐 했는지, 지역계엄사령부는 한 20여 개 각 도마다 다 설치돼 있었으니 그 오세훈 시장이든 뭐 홍준표든 뭐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최소한 계엄의 단순 가담자 정도는 된다. 수동인가요? 예, 부안해동. 또 예. 부하 수행이라기도 하고. 부다 수행 정도는 다 된다고 저는 봐요. 밝히면은. 네.
국정조사에 여당은 들어옵니까? 네네. 이번에 그래요? 국정조사 여당도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예. 계속 방해를 하네요. 들어와서. 예. 왜냐하면 방해하려고 들어온 거군요. 그러니까요. 자료 요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의원이 한 걸 갖고 또 그건 뭐 보안 거기 특전사에 출동한 병력들 얼만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이러면은 특전사가 보안 부대인데 부대가 노출된다 하고 임모 의원이 또 문제 제기하고 딴지 놓는 거죠. 자료 제출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안에 위배되니까 왜 했냐 따지고 그래서 또 박선원 의원은 거기에 항의하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방해하려고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고요. 또 놀라운 것은 국정조사위원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통과된 거거든요. 예.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위원들끼리 위원회에서 두드리는 건데 본회의 때 찬성한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기권하든가 반대한. 아니 국정조사 위원회가 열려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 통과돼서 본회의 갔는데 진작 국정조사에 들어온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 내지 반대를 한 거예요. 또 더 과거는 국정조사 위원 중에 한남동 간저가서 체포영장 맞겠다고 간 의원도 몇이나 있어요. 아니 지금 내란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국가를 진짜 무력화시키는 사건인데 그 내란 수괴를 잡으러 체포영장 하는데 거기에 가서 맞겠다는 사람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국민의힘 들어와 있으니 여기서 특위에서도 맞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 거죠.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들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윤석열 하나 끌어내리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뿌리가 너무 깊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내라는 윤석열 하나 파면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또 태극기 집회 인원들 뭐 극우 세력들 언론 뭐 곳곳에 다 포진이 돼 있어서 이거를 진짜 도려내지 않고는 예.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생각을 요새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을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작가님이 원고를 주셨는데 요즘 문자 폭탄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유,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지금 비난하는 글이에요? 비난도 하고 가짜 뉴스가 많죠. 지금 여기 보면 저 네. 지금까지 안 본 게 1716개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잡아봐도 됩니까? 여기 예. 1706개 문자를 안 봤어요. 지금 가짜 뉴스 앞에 제목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 대충 뭐 예를 들면 뭐 엄청 주로 이재명 대표 욕하는 것들이 많고요. 네. 이재명 대표 뭐가 뭐 간첩이라 내란 수괴다. 그런 또 허위 가짜 뉴스들이 많고 네. 또 저에 대한 욕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조직적으로 하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떨 땐 전화를 걸어봐요 역으로. 예. 열어보면은 전화를 안 받고 끊어요 그냥. 이거는 조직적으로 어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번호를 가지고 단체로 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전화를 계속 어떨 때 화가 나서 한번 전화를 해보거든 그런데 안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퇴치예요. 예. 가짜 뉴스는 진짜로 우리 그거를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면서 상대를 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것은 국민들을 멍들게 하는 거고 국가를 멍들게 하는 거라서 그동안은 제가 참았는데 그날 최고위원회에서 참다 못 참아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그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파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주파출소. 예. 거기에다가 제가 신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가짜 뉴스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문자로 옵니까? 문자로도 오고 그다음 제가 또 일부 그 카톡방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 졸업생들 카톡방이나 제가 갔던 또는 동문회든 또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가짜 뉴스를 막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706개나 막 이렇게 막 폭탄이 쏟아지고 안 들여다 보시면 정말 중요한 연락이 온 거나 또 격려 문자도 오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못 보시겠는데요. 그런 것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목만 보면 대충 알게 나오거든요. 여기 한 3줄 정도 나와요. 앞에 이렇게 뜰 수 있는 게 3줄 정도 나오는데 3줄만 봐도 이것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욕하고 그런 것들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또 모르는 전화에서 이래 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안 보는데 어떨 때는 놓칠 때가 있어요. 중요 문자를. 보좌진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메시지에 특정 단어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은 그냥 스팸으로 빼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요것을 애플은 기능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에는 그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걸로도 계속 해도 또 자꾸 바꾸어서 오는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애플은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문자를 보면 또 저도 사람인지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도 하고 또 백운기의 정어리 TV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주불리 김병주에서 하면은 최근에는 한 100개, 200개가 스팸 그거 댓글이 막 달립니다. 요즘에 막 그 와요. 동시에 한 200개씩 들어와요.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댓글 기능 중엔 그게 있더라고요. 구독을 하고 5분이 지나야 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분은 라이브 하는데 한 200개가 똑같은 문장으로 막 오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 저 욕하는 거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우리 그 비서관이 그 구독하고 5분 지나야 댓글 다는 기능을 했더니 그걸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짜 뉴스 또는 이런 저를 그 욕하는 이런 걸로 사실은 되게 고생하고 있고 그동안 사실은 5년을 고생했는데 그래도 참았는데 이제 가짜뉴스와는 싸워야 되겠다. 특히 싸워야죠. 제가 더 분노하는 거는 내란을 옹호하는 거와는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또 제2, 제3의 내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국가를 무너뜨리는 내란을 옹호하고 그거는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을 보내면은 바로바로 그 우리 민주당 파출소로 보내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초님께서 파출소의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대희영님이 답을 주셨어요. 캡처하고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민주파출소 다운을 받은 다음에 민주파출소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데 그런 가짜 뉴스가 있으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은 사실 개개인이 이게 고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발에 뭐 별로 해보신 적도 없고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님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정말 보석 같은 분이고 22대 국회에 김병주 의원님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는 게 저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뵀을 때는 윤석열 딱 끄집어 내린 다음에 뵙는 걸로 기대해도 되겠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저도 최선을 국회에서 노력하고 또 국정조사 더 해서 진실을 더 밝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한 주불리 안보 특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즐겁게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요.